지난 시간에 냈던 퀴즈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34명의 손님이 들어왔고 화요일에는 20명의 손님이 나갔고 들어오면은 더해진 거죠. 플러스가 된 거고 이 손님이 나갔다. 이거 손님이 나가면 이거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34명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20명이 나갔으니까 20명이 빼준 거죠. 빼기는 테이크어웨이 빼는 거예요. 있던 거를 다른 곳에다 아예 없애는 거죠. 그 다음에 10명의 손님이 더 들어왔어요. 그쵸? 화요일에. 그러면 더 들어왔으니까 이제 10명의 손님을 더해주면 될 거고, 수요일에는 5인으로 구성된 3가족이 들어와요. 3가족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5인으로 구성된 5명이 3번, 그쵸? 여기 5명, 5명, 5명이 한 가족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거는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겠죠. 5명으로 구성된 세 가족, 5명, 5명, 5명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우리가 3 times 3 곱하기 5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5명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3 곱하기 이제 5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그중 2가족이 나갔어요. 2가족이 나갔으니까 이건 빼기죠. 빼기는 2가족은 이 가족이 나간 거죠, 지금. 그렇죠? 2 곱하기 5가 나갔어요. 그래서 빼기 2 곱하기 5를 빼주면 되고, 그 다음에 대신 7 커플이 또 들어왔어요. 7 커플은 2명씩을 우리가 커플이라고 하고, 그것이 7 커플이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7 곱하기 2가 되겠죠. 7 times예요. 7번. 그래서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7 곱하기 2.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혼합식이라고 그래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그냥 원식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냐면 곱하기는 하나의 항이에요. 먼저 곱하기는 한 묶음이에요. 이게 5명으로 구성된 5인 구성된 가족 셋, 3, 5, 10, 15명으로 이렇게 하나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이라고 보통 하는데 곱하기는 하나의 항이에요. 그래서 하나, 그렇죠? 둘, 셋, 넷, 5, 6개의 항으로 있고, 이 곱하기를 한 몸으로 봐야 돼요. 한 몸으로. 그래서 7 곱하기 2는 여기는 14. 그 다음에 2 곱하기 5는 10. 여기는 빼기고 여기는 더하기고, 그쵸? 10개를 빼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34 빼기 20 더하기 10인데 34에서 20을 빼면 14가 되겠죠? 14에서 더하기 10을 하면 이제 24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5에서 10을 빼주면 5가 남고, 여기 이렇게 5하고 14를 더하면 19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더하면 43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식을 잘 세우는 거, 1번 식을 잘 세우는 거하고 2번 이제 계산이 있는데, 계산에서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인식을 하면 어서 잘못됐구나 인식을 하면 될 거고,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또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곱하기는 하나의 항이다. 하나의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 곱하기는 그룹이에요. 그룹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는 30명이 단체로 들어왔는데 한 방에 4명 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방 하나에 5만 원이라고 할 때 얼마를 받으면 될까? 이 호텔을 운영하거나 이러면 얼마든지 계산을 할 수 있는 건데, 30명이 있는데 방 하나에 4명 밖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 30이라는 수 안에는 이 4라는 게 몇 번 포함되는지 나누기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 나누기 4는 얼마요? 4, 7에 28이죠. 나머지가 2가 남아요. 일단은 이 식을 이제 나누기로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누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등분하고 포함제. 우리가 뭐 8개의 빵을 4명에게 나눠준다. 이런 계산은 4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나누기의 결과, 나눠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몫이라고 그래요. 몫을 구하는 거예요. 몫이라는 거는 똑같이 나눠가지고 각자가 갖는 크기예요. 똑같이 갖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갖는 크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나눌 때 무턱대고 나눠주는 게 아니고, 빵이 8개니까 이게 빵을 하나 사람당 이렇게 사람당 하나씩, 이러면 하나 같네? 하나 이러면 2개 같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사람을 4명을 하나로 묶은 것처럼 4개를 하나의 세트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요. 그러면 이거 빵도 하나로 묶어요, 넷을. 그러면 이게 이 묶음이 4개를 하나로 묶으면 이 묶음의 개수만 세면 우리가 몫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묶음에 몫이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묶음이 4개씩 묶어서 2묶음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몫이 한 사람당 2개씩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당 2개씩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8 나누기 4란 말이죠. 4명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느냐?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8 안에는 8개, 전체 8개인데 4씩 묶어가지고 그 묶음이 몇 묶음이 포함되는지, 그러니까 8 안에는 4가 몇 번 포함되는지, 이것을 나누기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4명한테 나눠줄
거니까 빵도 4개씩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묶음인지 그럼 몫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묶음이기 때문에 몫이 2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0 안에는 4가 해석을 해보면 전체 30명인데 이거 4씩 묶어가지고 몇 묶음인지를 푸는 거, 그것이 나누기라는 거죠. 그러면 30 나누기 4를 하면 몫이 7이고 나머지가 2예요. 그럼 이 나머지 2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예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 둘을 남았는데 이 둘을 그냥 각 방에다가 배치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둘을 새로운 방에다가 투숙시켜야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대체로는 이제 방이 8개 필요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8개의 방. 7개의 방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의 방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단체 손님이 100명이 투숙한다고 이제 이야기 됐어요. 작은 방이 10개, 그리고 그것보다 2배 큰 방, 2배 큰 방이 5개 있어요. 그럼 작은 방과 큰 방에 각각 몇 명씩 배정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이거든요. 사실 이건 뭐 방정식적인 문제를 그런 스킬을 익히면 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거죠. 방이 15개 있지만 크기가 달라요. 그렇죠?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작은 방이 10개 있고 그거보다 큰 방 5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방은 작은 방의 2배예요. 그래서 가정하기를 이 작은 방이 10개이고 큰 방이 5개 있는데 이 큰 방을 작은 방의 2배이기 때문에 이 작은 방의 개수를 일단 파악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큰 방 5개는 작은 방 10개하고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작은 방이 몇 개 있어요? 작은 방이 여기 10개 있고 여기가 큰 방 5개를 2배니까 작은 방 10개라고 보면 되죠. 5배에 2배. 그래서 작은 방이 지금 20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작은 방이 그래서 20개 있다. 그러면 이 작은 방 하나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00 나누기 20을 하면 되겠죠. 100 나누기 20. 이거는 이제 나누기의 등분제예요. 20개의 방에 똑같이 사람들을 배정할 거기 때문에 20등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0 나누기 20을 하면 5가 이제 한 방에 5명씩 들어가면 되겠죠. 20개의 방에 20개의 작은 방에 5명씩 배정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방에 5명씩 들어가요. 그래서 작은 방 10개에 이제 5명씩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는 5명씩. 그렇죠? 그리고 큰 방은 그거보다 2개 들어가니까 10명씩 들어가면 되겠지. 10명. 그렇죠? 작은 방 10개에 5명이면 50명이 들어가. 작은 방에 50명이 들어갈 거고. 그렇죠? 큰 방에 5개 10명씩 또 50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방 10개에 5명씩. 그다음에 큰 방 5개 10명씩.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자연수란 무엇입니까? 이 자연수는 사실은 1, 2, 3, 4 이와 같은 수 이렇게 이제 실제로 학교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정의는 옳지는 않아요. 옳지는 않은데 그런 방식으로 배우니까 아이들이 어떤 사례를 들어가지고 분수는 2분의 1, 3분의 1 같은 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뭐 그러면 5분의 1이 분수인지 5분의 4가 분수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고 그거를 논증하지도 않죠. 그래서 자연수라는 건 1, 2, 3, 4와 같은 수 이러기보다는 자연수는 사실 카운팅 넘버라고 그래요. 우리가. 근데 카운팅 보니까 이제 답을 쓰셨을 때 카운팅 세는 수 또는 셀 수 있는 수 이렇게 돼 있는데 막연하게 세는 수다 이렇게 하면 조금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3분의 1 그다음에 또 하나 3분의 2, 3분의 3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카운트거든요. 1과 1이 합쳐지면 2가 되는 거. 이것이 이제 3분의 1이 두 번이면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1을 카운트한 거예요. 0.1, 0.2, 0.3 이것도 카운트예요. 루트 2 더하기 루트 2도 2루트 2가 되는 것도 루트 2가 두 개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다 카운트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운트한다는 건 같은 종류끼리 카운트할 수 있어요. 무리수도 카운트할 수 있고 소수도 카운트할 수 있고 분수도 카운트할 수 있고 그러니까 1과 1이 2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카운트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2가 안 나오죠. 몇 분의 2라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1과 1을 더해서 2가 나오지 않는 이런 거는 카운트가 아닌 것이죠. 사실은 카운트 하려면 분모를 같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쨌건 이제 카운팅 넘버다 세는 수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부적절하고 앞에다 물건 사물이 개수 개수란 말을 좀 들어주는 게 사물이 개수라는 그 말을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게 좋고 다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석세서라고 하는데 그 다음 수 1 다음에는 2고 2 다음에는 3이고 그 다음 수라는 거는 이전보다 하나 더 증가해서 1이 더해진 수 그것을 다음 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수의 특징이에요. 그건. 다음 문제도 보면은 자연수의 끝이 있는 거 끝이 없죠. 왜 마지막 수가 존재한다고 우리가 가정하더라도 거기에 1을 더할 수 있는 그것이 자연수의 어떤 본질이기 때문에 어떤 수에도 1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이라는 거를 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자연수는 사물의 개수를 세는 수 이렇게 해주면 보다 정확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구글 클래스룸으로 하는 이제 첫 번째 수업이었는데 수학과 관련해 가지고는 퀴즈도 풀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책을 읽어보세요. 이 책은
책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읽어보고 또 문제도 풀어보고 생각도 해보고 동영상도 보고 퀴즈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두어 있어요. 근데 수업 끝나고 한 번도 안 봐. 퀴즈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모르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고 수학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